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랑 부동산 개발을 비유를 조금 들면서 이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경매를 가르치는 곳도 상당히 많고 부동산 경매를 배우시려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신기하게도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분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99%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개발이 개인이 절대 할 수가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개발이랑 경매를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랑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랑 개발의 비유를 좀 드리자면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게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랑 같다면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는 스타트업 회사를 새로 차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경매는 현재 이미 다 완공되어 있는 지어져 있는 건물을 사서 좀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고 주식도 비슷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회사의 일부를 사서 좀 더 가격이 올랐을 때 팔려는 시세 차익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건데 스타트업이나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생산자의 수익까지 챙기다 보니까 경매나 주식보다 스타트업이나 부동산 개발이 수익이 훨씬 더 높은데요. 그런데 주식이랑 경매의 큰 장점은 우선 진입장벽이 낮고 투자 소요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는 가르치는 곳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투자 자본금이 적어도 괜찮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동산 개발이나 스타트업은 어디서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게다가 또 자본금이 경매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상 부동산 개발이나 스타트업이 경매나 주식 투자보다 당연히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가 더 높은 거는 사실인데 말도 안 되게 하면은 99%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을 예시를 들면 처음에 미국에서 우버라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는 아예 인류 역사상 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대박을 치고 나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이라는 회사가 생기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디디추싱이라는 회사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현지화를 해서 적용을 시켜서 똑같이 엄청난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다른 지역에 현지화를 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상태인데 우버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그랩이나 디디추싱이 동남아시아랑 중국에서 했을 때랑 리스크가 상당히 훨씬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부동산 개발도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 A에 오피스텔이 저번 달에 분양이 완료가 됐다. 그런데 이 인근에 100m 인근에 비슷한 토지가 하나 있다. 근데 여기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분양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미 여긴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걸 검증이 됐고 그리고 또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를 봤을 때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얼마에 샀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분양가도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지 분석을 해보면 수익이 얼마 났는지 대충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계산식을 갖고 내가 똑같이 지을 수도 있고 내가 노하우가 있거나 지식이 좀 있으면 이거에 더해서 어떻게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발판을 삼아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수익을 더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타트업을 다른 위치에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똑같은 거를 근처에 있는 땅에 개발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리스크를 확실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허허벌판에 아직 개발이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주변에 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그런 곳에다가 그냥 먼저 들어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우버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비슷하게.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요. 뭐 최근에 분양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고 분양가도 다 오픈이 돼 있고 몇 개월 만에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도 데이터가 돼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뭐 경제 공황이 온다거나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안전하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은 경매를 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변 데이터들이 많은데 토지 가격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이 성공을 했으면 이 인근에 토지가 나와 있다면 이 토지가 얼마인지 가격을 이미 알죠. 그리고 설계 비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공사비도 얼마 나올지 알고 있고 금융비, 뭐 기타 비용 이런 거 수지 분석을 미리 돌려봤을 때 분양 가격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매출과 지출이 어느 정도 계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확정을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땅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갖고 이미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계산을 다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개발 스타트업이라고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버는 수익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슷한데 부동산 경매도 예를 들어서 3.3억인데 시세가 근데 경매가 3억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3억에 낙찰을 받으면 3천만 원을 벌겠네? 훨씬 단순하지만 얼마 벌지 예상을 하고 낙찰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매와 개발의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쟁 대상 수, 자본금 규모, 그리고 자본금 투입 기간인데요. 우선 경쟁 대상 수가 경매하는 사람들보다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경매가 훨씬 이게 과열이 돼 있잖아요. 경쟁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예시처럼 시세가 3.3억인데 경매가 3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낮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찰가를 뭐 3억, 4억 1천, 3억 2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500만 원만 먹어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경매의 단점은 이게 경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 대상 수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 또 하나가 이제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다음 이제 두 번째 경매와 부동산 개발의 차이점인데 개발을 하려면 경매를 할 때보다 자기 자본금이 몇십 배 이상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차이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리츠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리츠는 다수의 자본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건데 저희는 단어를 만들어 왔어요. 레츠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 트러스트라고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본금을 다수한테서 소액으로 모집을 해서 수익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했을 때 수익이 경매 시세 차익을 먹는 것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경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개발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수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와 개발의 큰 차이점은 자본금 투입 기간인데요. 경매랑 뭐 주식이랑 공통적으로 큰 장점이 비교적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이런 좀 유동성이 좀 높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은 땅을 구매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이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언제 분양을 시작을 하고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 잔금을 받고 그런데 보통 분양이 끝나면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이 분양 시점이 보통 뭐 십몇 층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사업 기간이 공사 기간 때문에 한 2, 3년, 한 3년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양 완료가 3년 후에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의 분양이 보통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이나 1년 반 동안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보다 훨씬 더 짧은 한 반절 정도 기간 안에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유동성이 낮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 자본금을 넣어놔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인데 이거는 본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나 주식은 뭐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아예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부동산 개발이나 스타트업은 분명히 전부 다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근에 최근에 분양되는 추세를 보고 수익률을 충분히 예상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이창수 박사님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발을 담궜다가 손해를 뭐 수십억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무작정 시작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뭐 다 날라간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선택해야 될 거는 내가 리스크를 아주 적은 걸 원하고 수익을 적당히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파트 투자나 경매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리스크가 경매보다는 높은데 리스크에 비해서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보다 수익이 올라가는 게 몇 배로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나는 이런 투자를 더 선호한다. 그런 성향이시면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